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관련 발언과 허 의장의 반격 내용을 지난번 영상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인천에서 국힘의 주요 지지기반인 우파 성향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현장 상황을 집중 취재해 17일 일면 톱 기사로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보도 등에 따르면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약칭 민진사와 5.18 역사학회,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약칭 명본,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약칭 국본, 인천 범시민연대 회원 등 50여 개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은 1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국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가 열린 인천 계양구 파리스 호텔 앞에서 얼마 전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물의를 빚은 한동훈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와 시민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한 1월 4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데 이어 국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 신문을 공유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지시한 것을 두고 헌법이 명시한 자유의 가치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성현모 남북 함께 국민연합 공동대표 겸 목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검찰로서 공무수행자가 아닌 정치 일선에 나선 정치인이라면서 5.18에 대해 A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BC라고 밝히는 이들이 있어 모두 만나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에 북한과 중국의 간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게재한다는 발언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성홍 민진사 위원장은 5.18은 김대중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의 진실인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까지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됐다면서 정체모를 유공자를 양산하고 불공정, 불평등의 특혜를 주게 됐고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용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결의로 소요사태를 진압한 군과 경찰은 죄인이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지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 아군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은 공당이 취할 조치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진실을 묻고 실체 규명의 기회조차 차단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이를 읍참마속의 결단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공정과 정의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명보는 전군 구국동지연합회와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특별판 배포를 막는 행위는 역사 왜곡 행위에 버금가는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한 신기훈 명본 이사는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 망언으로 극한 갈등을 유발하고 여권을 분열시킨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징계 대상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민중홍 국본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선입관으로 내치지 말고 비대위원들과 함께 읽어보고 5.18의 성격과 본질을 학습하라면서 과거 편견에 잡힌 역사관으로 5.18 갈등을 부추기고 여권 분열을 자초한 행위를 참여하고 독선적 권위적 발상으로 정치적 생명을 위협한 허식 의장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당시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공격하며 국군에게 저항한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종원 민진사 위원 겸 명본 이사는 총을 들고 정부에 항거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민주화 정신으로 둔갑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경제관료로 현재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산 전 체코 주재 조선체코 기술합영회사 사장 겸 민진사 고문은 한동훈 위원장은 당을 위한다지만 5.18 헌법 수록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두 갈래로 가르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면서 허식 의장에게 재발 방지를 다짐받으면 될 것을 사실상 출당토록 함으로써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보다 자신의 차기 대선을 노리는 밑밥을 깔기 위해 5.18 쪽에 가서 아첨하고 잘 보이려는 한동훈 같은 사람을 보수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5.18 헌법 수록 망언으로 여권을 분열시킨 한동훈을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동훈 열성 지지자들과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이재명 지지자들과는 격렬하게 맞섰다고 스카이데일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단체에는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규탄하는 피켓을 든 채로 한동훈은 사과하라, 한동훈은 망언을 취소하고 5.18을 똑바로 알라, 5.18 헌법 수록은 국민에 대한 2차 가해, 허식 의장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면서 한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쯤 카리스 호텔 앞은 이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여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경찰은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며 차도 일부를 보행자를 위해 터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낮 12시쯤 인천시당 신년인사회가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자 호텔 주변에는 확성기가 달린 자동차가 한동훈의 5.18 망언을 규탄한다는 등의 음성을 내보냈고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현장에 몰려든 참여자들은 한동훈 위원장을 에워싸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경찰 10여 명의 엄호를 받으면서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고 스카이데일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견장에는 1980년 이후 여태껏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계엄군 출신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어드경 특전사 명예회복위원회 의장 겸 명본 이사는 아직 그때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전직 계엄군들이 많다면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 갔다가 죽고 다쳤는데도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국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형동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와 백준영 인천시당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상현 국회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협위원장들, 상임고문, 시당 주요 당직자, 국힘 소속 인천지역 선출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얼에서 권토중례를 노리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도 이날 신년인사회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점은 대부분의 언론이 최소한의 균형감을 잃고 일방적으로 허식 의장을 매도하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울어진 이 같은 언론 현실은 5.18 문제 등에 관한 한 거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전체주의에 가까운 기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 언론 카르텔에 맞서 신생 우파 언론 매체인 스카이데일리가 앞으로도 굴복하지 않고 사실 보도를 중심으로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항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순알TV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80년 5월 광주 조선대 3학년생으로 5.18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던 이른바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의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스카이데일리 칼럼을 시작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주 문제 발언과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 지시를 둘러싼 갈등 등의 관련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사실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언론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 우려할 만한 거대한 전체주의적 흐름에 외롭게 맞서는 분들의 분투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제대로 지적해 한동훈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지, 한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전체주의에 가까운 잘못된 인식을 무조건 감싸고 비호하는 것이 결코 국가적으로나 자유우파 국민을 위해서나 국민의힘을 위해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내부 총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인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언제부터 한동훈이 한국 자유우파 세력의 소위 내부 세력이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한동훈의 행보와 관련해서 상당수 우파 국민들은 결국 한동훈은 오히려 강남 좌파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는가, 지금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제대로 정통 자유우파 쪽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오히려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이 무조건 굴종하고 추종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데일리는 얼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제가 밝혔던 논평, 즉 예민하기 짝이 없고 논란이 적지 않은 역사적 사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사실상 다른 국민에게 강요하는 듯한 이런 황당하고 위험한 발상은 한동훈이 그동안 비판했던 소위 개딸 전체주의적 인식이나 사고방식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내용을 1월 17일자 일면 톱기사 안에 인용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10 총선이 이제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세력, 한국의 좌익 세력이 다시 국회를 장악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우파 성향 국민들의 거의 공통적인 인식, 그리고 그런 인식에 따라서 일단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그 충정과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할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미리부터 무조건 국민의힘 그리고 무조건 한동훈이 말하는 것은 같이 함께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선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